2차 방정식 단원. 자, 우리 고등과정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정석이라는 책을 배워요. 이거 들어봤어요? 수학이 정석이. 수학의 정석. 그 엄청 두꺼운 거, 애들 때리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를 배웠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상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석에 총 1단원부터 15단원까지로 나눠져 있어요. 오케이? 이 중에서 물론 우리 지금 4단원, 5단원까지 나눠져 있잖아. 걔네들보다 범위가 짧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비슷한 정도인데 단원만 여러 개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7단원, 8단원, 9단원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히 2차 방정식이 포함되는 게 10단원에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여기에서도 포함돼. 그대로 우리 3-1에 배웠던 내용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될 거야. 오케이? 요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7단원은 어떤 거냐면은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얘기. 풀이. 8단원은 2차 방정식 판별식에 대한 얘기. 다 기억나요? 네. 9단원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풀이가 7단원, 2차 방정식이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8단원,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와에 대한 관계가 9단원에 나와. 근데 요거 우리 다 배운 내용이긴 하죠. 맞나요? 2차 방정식 풀이법, 그리고 판별식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조금 무공비에 빠져가지고 안 배우긴 했는데 설명을 해주긴 했었어, 지난번에. 기억나? 이거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두 번째.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얘기. 우리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해.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가 기억이 나야지. 그치? 첫 번째 어떤 거 있었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 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4,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그래서 x 값이 4랑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해.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일단 3으로 나눠요. 보여요? 그죠? 양변 3으로 나눠도 똑같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봐야지.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풀 거야. 어떻게 해줬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풀기 위해서 4를 이항한 다음에 자 여기는 x 2차항이랑 x 1차항에 대한 얘네 두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었어. 맞아? 2차항이랑 1차항.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필요한 개수가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뭐가 필요해요? 완전 제곱식으로 엮기 위해 상수항이 1이 필요하다. 근데 내 맘대로 1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는 마이너스 1을 같이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 얘 묶으면 뭐가 만들어져?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치?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지.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을 쩔로 이항시켜서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을 루트 씌워줘요. 그러면 왼쪽은 루트 씌워주면서 x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루트 씌워주면서 어떻게 남아? 그거 조심해야 되지. 그치? 루트 씌워줄 때 풀마 루트 5를 풀마를 붙여준다. 왜? x 플러스 1이라는 제곱해서 5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곱해서 5 되는 수가 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제곱해서 5 되는 수 뭐 있어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씌워줄 때는 풀마 같이 붙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최종적으로 1을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가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맞아? 할 수 있어?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내가 2차항, 1차항을 가지고 억지로 완전 제곱식 꼴로 묶어준다. 그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 어떤 거 배웠어요?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해 공식 그냥 x는 2a분의 막 외운 거 말고 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왜냐면 실제로 중3 막 수행평가 이런 데서 나와요. 근해 공식을 유도하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해 공식이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 풀이법을 이용을 해요. 얘를 일반화 시켜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하기가 힘드니까는 얘네들을 일반화 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푸냐? 이런 3x제곱 플러스 6x-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개수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문자로 둔 다음에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서 나온 답이 근해 공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a, b, c 자리에 각각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띵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화 시켜 놓은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랑 비교해가지고 같이 나가 봅시다. 가장 첫 번째 뭘 해줬어? a를 나눠요. 그러면 얘 뭐 만들어져요? x제곱 얘는 a분의 bx 그치? 얘는 a분의 c는 0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였지 그치? 두 번째는 x 2차항이랑 1차항을 완전 제곱식으로 엮기 위해서 상수항이 필요했네요. 맞아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엮고 싶어. 그럼 상수항 뭐가 필요해? 4a 제곱도 그렇지. 왜?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에 전체 제곱을 시킨 게 상수항으로 필요하잖아. 기억나요? 완전 제곱식으로 엮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필요하다.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4a 제곱분의 b 제곱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상수항으로 필요하네요. 그죠? 근데 얘 내 마음대로 넣어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 얘를 같이 넣어준다는 거지. 왼쪽 시계.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 묶여요? 얘랑 얘까지가 이렇게 묶여서 완전 제곱식 뭘로 만들어져? x 플러스 뭐 만들어져요? 요거 2a 분의 b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러면은 쟤를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생각합시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얘는 뭐가 만들어져? 4a 제곱분의 b 제곱 그치? 얘는 뭐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a 분의 c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이항시킨 거? 그러면은 얘네 통분해서 한꺼번에 합칠 수가 있어? 뒤에 4a 제곱으로 통분하려면은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4a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일도 4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 통분됐으니까 합치면은 4a 제곱분의 한번 다시 쓸까?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모양이 막 나오기 시작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줬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루트를 씌워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 루트 씌우면 얼마? x 플러스 2a분의 b는 오른쪽 루트 씌우면은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분모에 있는 4a 제곱 뺄 수 있나요? 뭘로 뺄 수 있어? 2a로 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2a분의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 2a분의 b를 이항시켜서 넘겨요. 그죠? 그러면 x가 뭐가 남아? x는 2a 통분되어 있으니까 바로 합칠 수가 있겠네. 그치? 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완전 제곱식 풀이법을 이용해가지고 유도시킨 거예요. 일반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져도 숫자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공부 못하는 애들 하는 짓이에요. 그죠? 얘만 알고 그냥 푸는 거. 짝수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고등과정 가고하면은 더 많이 쓰여요. 짝수 공식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분모 분자를 2로 다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분모 2로 약분하면 얼마? 이렇게 남겠고 분자는요? 마이너스 b 프라임. 이게 2로 약분했다는 뜻이죠. 그죠? 오케이? 두 번째 풀마 루트 b
b제곱인데 얘를 2로 약분했는데 루트 안에 있으니까 4 정도가 약분돼야 되는데 b'이 2로 약분된 상태를 제곱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해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b'을 제곱하면은 루트 안에서 4가 약분된 꼴이네요. 2가 약분된 꼴인 거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뭐 정확하게 표시하려면은 얘를 4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4만 루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내보내서 2를 약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짝수 공식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죠.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오케이?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왜 썼는지 기억나요?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그냥 가장 크게 그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얘네들의 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시려면은 판별식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아 근이 2개가 나왔다 혹은 근이 1개가 나왔다 근이 없었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잖아. 다 풀어야지만. 근데 판별식은 굳이 풀지 않아도 얘가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나요? 자, 얘는 판별식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루트 근의 공식에서 갖고 와요. 그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맞나요? 근의 공식을 썼으니까는. 자, 근데 이 근에서 만약에 자 근이 2개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이 2개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저 루트 안에서 여기 있는 풀마 때문이겠지. 아, 맞나? 왜? 저 아이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2개가 각각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풀마 뒤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근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애가 얘라는 거야. 풀마 뒤에 있는 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뭘 쓰냐? 이렇게 써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를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야. 왜? 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러면 어떻게 돼?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는 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루트 안에서? 안 없어지고 남아있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풀마 뒤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꼴이 존재하게 되니까는 얘 근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0이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겠지. 없어지면은 풀마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는 결국에 뭐가 만들어져? 2개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맞나요?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면은 한 개의 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때 근이 뭔지 알아요? 그때 근이 중근이다. 그리고 또 그때 근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 자, 2차 방정식이 딱 주어졌어. 근의 판별을 하니까 근이 1개가 나왔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니까 0인 거야. 그러면 그때 근이 1개일 거 아니야. 그 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2a분의 b. 왜? 자, 봐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뒤에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죠? 결국에 뭐만 남는다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얘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순간 아, 중근이구나. 근이 1개구나. 그리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엮이겠구나. 그리고 그 근은 마이너스 2a분의 b구나. 이것까지 다 같이 알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근이 중근일 때 그때 근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야. 얘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엮이는 거 알고 있죠? 그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엮일 거야.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그때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근데 그 근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따른다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다. 바로 근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러면 뭐가 만들어져? 왜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있는 경우가 아니야.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해가 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고등과정 가면은 여기서 조금 더 심하대요.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실근이라는 거는 실수인 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어차피 중근이긴 한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같은 실근이 두 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요거는 3-1에서까지만 근이 없어요. 그러면은 수성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 그때 우리 허수 i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사용을 해도 돼. 어떻게 사용을 하냐? 루트 마이너스 1이 그때 뭐였는지 기억나요? 얘가 i였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수가 요 i라는 수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 2i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루트 마이너스 1 부분이 i고 루트 2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썼어. 판별식을 썼어. 판별식을 썼는데 근의 공식을 썼는데 2차 방정식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모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마이너스 7 나왔어. 이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가 없다 라고 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근데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답을 쓰면 돼?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기억나요? 그때 i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1 얼마? 1? 그러면은 i 세제곱하면은요? 얘 얼마? 왜? i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i가 하나 더 곱해진 꼴.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i 4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i에다가 i가 더 곱해진 꼴. 그치? 그러면 i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런 모양. 그러면 i 5제곱은 어떻게 돼요? i 4제곱이 1인데 거기다 i가 하나 더 곱해진 꼴. 이렇게. 그래서 얘네 4개가 계속 반복된다고 배웠죠. 기억나? 4개 i 6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루트 3i 제곱하면 뭐가 나오게요? 마이너스 3 보여요? 오케이? 루트 3 제곱하면은 3,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합쳐서 곱해서 마이너스 3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만드는 수는 제인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만드는 수는 제야? 제만 있어? 아니. 풀마 루트 3i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드는 수다.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가 돼요? 풀마 루트 3i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9번. 얘는 좀 자세히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무공비의 내용이 빠졌어. 그래서 없어요. 근데 다른 교재 좀 어려운 교재들은 다 있어. 그리고 최상위 라이트에서도 문제들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푸는 거. 자,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근이 우리 뭔지 알고 있죠? 그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은 뭘 말하는 거야? x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개수 뭔지 알고 있지? 개수 어떤 애들이야? 2차 항합의 개수, 1차 항합의 개수 이런 애들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걔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도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을 풀지 않아. 풀지 않고도 두 근의
합이나 아, 곱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를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두근을 구한 다음에 걔네 두 개를 합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혹은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하면은 두근을 풀어서 구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배우면은 굳이 이 두 근을 구하지 않아도 바로 두 근의 합이랑 곱을 2차 방정 식만 보고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해.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도 근의 공식에서 시작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면 어떻게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c라는 애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할게. 그냥 두 근을 얘기하는 거야.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더함으로써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근데 얘네들을 또 합쳐서 일반화 시켜 놓겠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두 개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2a가 만들어질 거예요. 맞나요? 둘이 합치면 어떻게 만들어져?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가 합쳐서 마이너스 2b.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어떻게 돼?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둘이 합치면은. 맞나요? 최종적으로 얘만 남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할 거는 요거. 두 근의 합을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두 근의 합을 구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돼? 4. 얼마? 4, 1, 4. 왜? 여기가 1이니까는 마이너스 a분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 4. 두 근의 합은 4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 안 풀어도 돼. 오케이? 우리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을 뭐 근의 공식 이용해서 푼 다음에 그 두 근을 합쳤어야만 합을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두 근의 곱은 똑같아. 한 근의 알파, 한 근의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한 근이랑 다른 한 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두 근을 서로 곱한다는 거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의 공식에서 나온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둘을 곱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 분모는요 4a 제곱이 만들어지겠네. 그치? 분자는요 b제곱. 합차 보여요? 마이너스 b 두 개 똑같지? 뒤에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두 개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네. 합차. 그치? 얘네 두 개를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만들어져? 앞에 거의 제곱 얼마?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얼마? b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제곱하면 루트가 바뀌어질 거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는 거지. 아, 네. 오케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러면 얘는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없어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4ac만 나오네. 맞아?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 4 약분되고 a 약분돼서 a분의 c. 자, 엄청 간단해졌죠?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차를 없어요. 있어요. 설명해줘요?
복잡해요? 비교적? 설명해 줄게요. 이어폰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하죠. A분의 C. 자,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이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두근의 곱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얼마? 왜? A분의 1분의 5 이게 끝이라고요. 두근의 곱이라고요. 오케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 안 풀어도 돼 2차 방정식. 하나만 더 연습.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은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얘 두근의 합은 얼마? 합은 얼마? 4.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보여요? 그러면 얼마? 4.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5. 2분의 마이너스 10 보여?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 구할 때 두근의 합을 구하라, 두근의 곱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돼.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나중에 10 구하기 할 때 있잖아요. 10 구할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주고 10을 구한다 이런 것도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문제 보면서 봅시다. 두근의 차 한번 봐요. 얘는 고등과정에서 나와요. 자, 얘를 풀려고 해. 두근의 차를 구하고 싶어. 두근의 차라는 얘기는 뭐야? 얘네 둘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랑 5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이상한 거 물어봤죠? 얘네 둘의 차이가 얼마야? 4.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5의 차이 얼마야? 7. 자, 얘가 두근의 차이가 7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큰 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자, 2랑 5의 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2 빼기 5의 절대값을 씌워준 거, 5 빼기 2의 절대값을 씌워준 거. 앞에서 뒤에서 어떤 거를 빼든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차피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뭔 말인지 이해돼?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준 거, 5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준 거. 얘는 어차피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든 거기다 절대값 붙여주면 어차피 그게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오케이? 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두근의 차. 자, 한근을 어떻게 하면 한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한근. 오케이? 나머지 한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나머지 한근.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뺐어. 그러면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분모는 똑같이 2a가 나오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분자는요? 일단 B가 사라져요. b가 사라져. 그 다음에 2 B제곱 마이너스 4A. 맞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2가 약분되는 거 보여?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 오케이? 이렇게 얘가 두근의 차예요. 근데 얘는 절대값을 한번 붙여줘야 돼. 왜? 내가 뺀 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는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는지 몰라. 알 수 있어 없어? 아직은 없는 거죠. 그죠? 왜? A가 음수거나 B가 음수거나 이럴 경우 달라지게 되겠지. 내가 큰 거에서 작은 거에서 뺀 건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건지 모르는 거지. 그렇다면 두근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절대값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수상행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쓰긴 해. 여기서는 쓸 일 없을 거예요. 116페이지 1번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7이요. 7이라고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야 버퍼링이 왜 이렇게 길어? 자,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요. 아 그렇군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7분의 1 같은 소리. 7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이거 잘 기억해둬요. 엄청 많이 써요. 그죠? 자, 통분 어떻게? A 분의 이렇게 통분. 얘는 이렇게 통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구해놓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하면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4번은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곱한 다음에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30분. 우리 뭐 알고 있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애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굳이 바꾸는 이유는 뭐야?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서 얘네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50분인가요? 아닌가? 그러면은 59 3번은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4번은 30분. 이런 식. 자, 이제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배웠지, 그치? 인수분해랑 완전제곱식이랑 근해공식이랑, 그치?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완전제곱식 이용한 방법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빠르게 눈으로 인수분해 쳐보고 안 되면 근해공식 넣으면 돼. 끝.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수분해 빠르게 눈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근해공식을 넣는다. 이게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야. 그러면 완전제곱식은 아예 필요가 없는 방법이냐? 그건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는 요걸 사용했을 때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2차 방정식 x-1의 제곱은 5를 푸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때? 이거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낸 문제야. 근데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얘를 막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5를 2항에 마이너스 5는 0 해서 마이너스 4 해가지고 근해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푸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 루트 바로 x-1은 풀마 루트 5, 그 다음에 x는 1이항에서 1 풀마 루트 5 이렇게 풀면은 이걸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돼. 무조건 완전제곱식은 필요 없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취급하면 안 돼요. 오케이?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해보고 안 되면 근해공식을 넣는다가 끝이지만 특수한 경우 얘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